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 3. 네,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3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주는 그 소나기처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시원한 소리비가 쏟아집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인들과 소중한 소리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어머나, 이번 주부터는 또 소리 요정인가요? 정은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요정이 나이가 어릴 거란 편견은 너도 소리 요정으로 활약할 성은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나기가 벌써 시즌3를 맞았는데 네. 근데 여전히 난청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난청, 그러니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까운 가족도 모르고 지나치기 쉽고. 맞아요. 저희가 그 소나기 시즌 3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그 소리 나눔이 필요한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았죠. 생생라디오에서. 네. 그런데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생활하셨던 분들 정말 맞아. 많으셨어요. 게다가 더 마음 아프고 놀라운 건 그분들이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고 눈물이 나는 사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 제작진도 마음이 울컥울컥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소리 나누면은 이 따뜻하고 감동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도 숨겨져 있거든요.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자, 소나기 시즌 1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 다정한 소리 나는 박사님도 모셔야죠. 동명대학교 언어치료 청각학과 박성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진짜 네. 오랜만이네요. 소통용이라 그랬어요. 소리통용, 소통용 박성현 교수님. 좋네. 네. 저희가 사전에 소리 나눔을 할 소나기 주인공 10분을 선정해서 교수님께서 청력 검사도 해주셨고 소리 나눔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살짝 공개해 주신다면 어떠셨나요? 일단 한 명 한 명 사연이 없었던 분들은 없었고요. 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제 자신의 청력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셨던 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다행인 건 그래도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이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살짝 말씀드릴게요. 그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 소나기 시즌 3. 소리 나눔이란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그거부터 꼭 전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준비했거든요.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이은형 주무관님이신데 경남도청에서 하는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요. 그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이은형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이은형 주무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저소득 난청 어르신들에게 연간 120대의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원하셨고 매년 2배 이상의 인원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 기준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순은 청력 검사 결과 청각 장애인 등록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 조건이 있음에도 매년 1회 1에 이르는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보청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혼자만의 마음을 가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감정도 나누고 이런 행복감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차단되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정말 이 보청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새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정말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싶지만은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네, 저희 소나기 시즌3 소식 듣고 주무관님이 너무 반가워하셨다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더 많이 하지. 수량이 좀 많았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욕심으로는. 저희 지자체에서도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보청기 사업을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특히 KNN 라디오에서는 더욱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KNN 라디오에서 보청기 지원 소식을 접하고 매우 반가웠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보청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은영 주무관님이셨습니다. 응원 메시지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솔직히 조금 더 많이 하지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제작진들과 연락을 할 때 더 많이 해주면 안 돼요? 좀 더 많이 해주면 안 돼? 계속 물어보셨대요. 네. 올해 그 경남도청에서 보청기를 120대를 지원을 했는데 경쟁률이 2대 1이었으니까 절반의 어르신들, 절반의 좀 불편하신 분들이 떨어지셨다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크고 다 못해드린 거 너무 죄송하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 3. 자, 소리 나눔 얼른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게요. 저희 아버지의 TV 소리는요, 제가 자란 47년 동안 항상 큰 소리였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TV 볼륨을 너무 크게 해서 다른 가족들이 대화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빠 집에서도 그러더니 TV 소리 좀 작게 해라. 아빠는 왜 맨날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해서 듣는 건데? 집에서도 엄마가 맨날 소리 줄이라고 하잖아. 아이고, 너가 아빠 암만 말해도 안 듣는다. 하루 종일 TV를 저래 켜놓고 있어서 나는 막 기가 아프다. 기가 아파 막. 평소에 말수가 좋고 과묵하신 탓에 자식들이 잔소리를 해도요, 늘 행동으로 답을 대신하시던 아버지신데, 그런데 그날은요,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 놓으셨어요. 사실은 내가 한쪽 귀에 고막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귀가 더 잘 안 들린대. 네, 저희 아버지는요 20살 청년 시절부터 50년 넘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큰 공장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저희 3남매를 키우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남매는 아버지가 시끄러운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병원에서 오른쪽 귀에 고막이 떨어졌다는 진찰을 받은 지 오래됐고요. 왼쪽 귀마저 이제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빠, 언제 고막이 그렇게 됐는데 왜 여태 말을 안 했노? 속상하게. 같이 병원 다시 한번 가보자. 어?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혹여나 걱정할까 선뜻 말도 못하시고 혼자 해결해보려 노력하고 계셨던 거죠. 아차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한테조차 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께 잔소리만 했던 거고요. 그동안 아버지가 혼자 소갈이하며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납니다. 앞으로 8년을 더 85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우리 아버지,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걱정스럽네요. 뭘 하시든 활기차고 당당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되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따님이 아버지를 위한 소리 선물을 하고 싶다는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 가족 여행을 갔다가 아버님께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듣게 됐네요. 그렇죠. 아버님께서 50년 넘게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네. 그 소리 때문에 귀가 어두워지셨나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섭섭함을 좀 느낄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우리 안희자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저는 만덕에 살고 있는 암병용 딸 안희자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여행 가면서 아버지께서 고막이 하나 없다고 하시면서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알게 됐어요. 왜 몰랐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속상했어요. 네, 아빠를 좀 더 자세히 못 봤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움도 들고. 아빠 잘 안 들렸을 때는 항상 뭐 우리 얘기 잘 안 듣는 것 같고 크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우리한테 화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얘기랑 하기 싫은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TV 소리는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크게 들으시니까 가까이 잘 안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빠랑 가까이 못 지내는 아빠를 피하게 되는 불편함. 우리 아빠인데 저도 솔직히 다 잘 됐다. 우리 아빠 잘 들리시겠다.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근데 떨리고 마음도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도 생각도 들고요. 네. 아빠가 보청기 하게 되면 이제 가까이서 얘기할 수도 있고 TV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너무 크니까 따로 보고 있거든요.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버님이 대화를 하면 피하고 크게 말씀하시니까 화를 낸다고 생각하셨다고. 오해도 좀 생기고 그렇죠. 네.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받게 되죠, 교수님. 아유, 그렇죠. 일단은 잘 안 들리니까요. 네네. 본인 목소리가 일단 커져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또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크게 하는데 그게 또 화를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크게 또 소리를 내는데 이게 웃으면서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딸이 와도 니 왔나? 네, 그러니까. 와 오늘 좀 이쁘네. 좀 소리가 조금 높아지는 왜 경우가 화가 있죠. 났나? 아빠 네. 왜 항상 화가 맞아요. 나 있지? 이렇게. 그런데 사연에서 아버님이 오른쪽 귀에 고막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네. 우리 아버님 안병용 아버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이 고막은 어릴 때 물이 들어가서 오래 나눴더만 오른쪽은 성막에 나가서 우리 부모 이 모욕식에다 귀에 물든 생각 못하고 그러니라 그걸 두고 지금 의망할 수도 없고 지나간 일이라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고막을 열었는데도 안 들어요. 전화도 왼쪽 귀만 받지 오른쪽은 받지 못하지. 왼쪽 귀 한 개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보통 일이 이야기하는 게고 땡감을 지니기네. 자 우리 집사람이나 아들은 감 지린다고 아버지가 불났는갑다 시생하는 거지. 나는 그거 아닌가. 근데 조심을 많이 하지. 근데 텔레비전 내 방에 들어가서 보고 뭐 내가 잘 안 나와야 뭐 생활하는 자체가 그 눈치만 보고 있는 기고 그래 집사람한테 묻는 기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뭐 너한테 말하는 것도 음성이 커지고 사오는 줄 알고 내하고 이야기하는 것 좀 꺼려하는 거지. 자 우리 그렇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해 주지.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왔지. 자 좀 들으려가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왔지. 잘 들리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큰딸이 우리 복딸 아닙니까? 복딸. 네, 그 이제 기회가 좋은 기회를 잡아서 땡 잡은 게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웃음소리 좋으시네요. 네. 예. 아버님이 땡 잡은 거지 하셨는데요. 기지라고 하셨구나. 다 복달 덕분입니다. 아. 예. 근데 이 눈치 보고 사셨다는 그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렇죠? 맞아요. 교수님께 네. 물어볼 게 많은데 네. 따님은 이제 큰 공장에 오랜 세월 기계음을 듣다가 어두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네네. 목욕시키시다가 부모님이 귀에 네. 물 들어간 걸 모르고 방치했다고 그렇죠. 네. 청력이 안 좋아지셨다고 했거든요. 일단 네. 이게 단순히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귀가 안 들린가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물이 좀 잘 나오지 않아서 외염이나 뭐 중이염 쪽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고막이 일단 손상될 수는 있고요. 네.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제 대수롭지 않게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은 이제 그게 청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기계 소리든 좀 큰 소리를 소음들을 듣다 보면은 안 그래도 이제 중이염이나 이런 쪽이 달팽이가 쪽이 좀 안 좋은데 염증은 안 좋아졌는데 기름을 부은 격으로 훨씬 더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아버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님은 일단 양쪽의 청력이 한 중도 난청 정도 돼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고막이 옛날부터 안 좋으면서 네. 이제 소음으로 인해서 달매입관하고 내입까지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태고요. 네. 왼쪽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 귀로만 사시다 보니까 그쪽 부분도 조금 더 안 좋아지신 부분이에요. 네. 근데 아버님 경우에 중이염 수술도 하셨고 인공 네. 고막도
하셨다고 했는데 잘 안 들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왼쪽 귀로만 생활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인공고막도 했는데 왜 그러신 걸까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일단은 인공고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소리에 전달하는 부분, 이제 고막이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을 일단 이제 피부 이식처럼 이렇게 네. 한 건데 이 고막 부분은 우리가 소리를 알아듣고 이해하는데 한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중요한 거는 아까 소음 부분, 이런 기계 소리 이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뒤에 달팽이관하고 청신경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나빠져서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버님의 정확한 청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했거든요. 네. 청력 검사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소리 나눔은 가능할지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고막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얇아요.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인조 고막이기 때문에. 원래 고막은 되게 두껍거든요. 두껍고 탄력도 좋은데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막이 옛날에 많이 뚫렸어요. 뚫려서 지금 메꿔지긴 했는데 오른쪽보다 훨씬 더 얇게 메꿔져서 얘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금방 또 그 구멍이 뚫리거나 안에 염증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고막 상태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청력 상태가 엄청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크게 하면은 그래도 좀 알아듣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막 상태에 비해서 청력 상태가 나쁘지 않다. 네. 긍정적인 신호를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버님 소리 나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해죠. 네. 첫 번째 분이신데. 예, 일단 아버님은 이렇게 오른쪽에 고막 상태가 안 좋고 인공고막을 하셨는데 네. 왼쪽도 사실 보니까 고막 상태가 좋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뚫렸다가 다시 좀 메꿔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보청기를 잘 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그런 소음 부분도 좀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아,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전화 인터뷰 가능해요? 예. 오늘 보청기 이제 착용하신 거죠, 우리 아버님은. 예.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우리 전화 연결을 했거든요. 네네. 우리 안병영 아버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우 이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이진하고는 보청기랑 전화는 잘 들리는데요. 네. 아, 잘 보청기- 들린다. 예. 네, 말씀하세요. 날씨가 잘 안 들리는데 네. 지금 매우 크게 들립니다. 아, 이제 크게 들리신다고. 제가 목소리가 원래 큰 편인데 조금 낮출게요. 아버님, 예, 그 우리 어머님과 이렇게 대화하실 때 조금 불편하셨잖아요. 지금은 예. 아내분하고 대화 어떠세요? 잘 되세요? 예, 잘 잘 말 잘하고 응. 잘 지냅니다. 네. TV 볼륨은 어때? TV 볼륨은요? 생일 보름 이제 이전에는 20 정도 올렸는데 네. 이제 3, 4 올립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아버님 테레비 같이 봅니까? 예, 예, 같이 보지. 아, 그전엔 따로따로 보셨는데 볼륨 때문에. 예, 보름 때는 내 방에 가지. 방에서만 보셨는데 이제 함께 보시는구나. 예, 우리 지금 작가, 하고 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처음에 예. 보청기 하시고 좌변기 물 내리시다가 깜짝 놀라셨다면서요? 예, 예. 왜 놀라셨어요? 자전거에 물 내리는데 네. 물 내리는 소리 나는데 나 안 되면 뜨게 나오는 물이 있다 아닙니까? 네. 네네. 물이 안 되니까 다운이 아니 싹 하는 게 고장인가 하고 당황하게 내 보청기 낀 게 생각 안 하고 한번 싹 내려가는 게 이거 자전거 고장났나 생각한다가 생각해 보니까 보청기 있구나 잘 들리구나 이 생각했기야. 보청기를 껴가지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던 거야. 평소에 예. 그 소리가 안 들리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좌변기 고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버님? 예. 너무 잘 됐네요. 예, 깨진 게 자전거 깨진 줄 좌변기 깨진 줄 알으셨다고. 예. 예. 아버님 그리고 이제 기계 소리가 큰 공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더더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 공장 갈 적에는 아직까지 안 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처음에는 예, 일단 집에서만 그렇죠. 착용하고. 네. 음.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차차차 이제, 적응해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하시면. 예, 아니, 따님이 복다리라고 하셨어요. 예, 복다리지. 네. 한턱 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쏘셨어요? 큰딸 돈 작은 딸이 못 쏴집니다.
작은 딸은 못 살고 큰 딸은 살고. 왜 작은 따님도 같은 딸인데 왜 못 쏘셨어요? 강원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강원도 멀리 있으니까. 네, 아버님 앞으로 소리 더 잘 들리게 되면요, 우리 어머님이랑 꼭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같이 놀러도 좀 다녀야지. 네. 다녔는데. 아, 같이 못 다녔는데 이제 예. 같이 놀러도 다니고. 작은 따님 예. 있는 강원도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시면 되겠다. 드라마도 예. 같이 보고. 예. 저는 그런 거 같이 못 걸어요. 왜냐면 나는 이거 크게 해야 되니까. 그러셨구나. 예. 진짜 이제 더욱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 좋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아버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 그쵸? 아, 그쵸. 예. 네. 일단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게 그전에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맞아요. 네. 진짜 우리 아버님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네. 재미있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안병용 아버님 사연이셨고요. 2부에 가서는 이제 또 다른 한 분과 사연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엘비스 프레슬리, Love Me Tender.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belong and will never part. 네,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 3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연 성은지 씨 이번에 함께하게 됐는데 어땠어요? 저는 첫 번째 사연 전해드리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중간중간 뭉클뭉클했어요. 네. 그랬군요. 예. 우리 교수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뭐 소나기 방송하면서 오히려 제가 사실 힐링되고 네네. 이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새삼 또 느끼게 되는 네. 시간이죠. 그렇죠. 네. 이번 두 번째 주인공 또 바로 만나볼 텐데 이번에는 거제도에서 온 사연이거든요. 예. 함께 좀 수고 좀 해주세요. 사연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부터 거제시의 작은 섬마을에서 생활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박윤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필순 할머님을 만난 건 올해 1월인데요. 할머님을 처음 뵀을 땐 장난기가 참 많은 분이라 생각했어요. 웃음이 정말 많으세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말을 해도 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필순 할머님은 소리내서 밝게 웃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래 지켜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할머님이 웃으시는 게 진짜 웃음이 나서 그런 게 아니란 걸요. 웃을 말이 아닌데도 어떤 말을 해도 웃으셨던 건 사실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밭에 다녀오셨어요? 안 갔어요? 아유 그래. 할머니 왜 웃으시는데? 잘 안 들리셔서 웃으시는 거죠? 아이고 그럼 내가 뭐 웃까? 그러니까 이필순 할머니는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웃어 넘겨버리셨던 겁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이 싫고 다시 물으면 남들이 귀찮을까봐 되묻지도 못하고 웃고 끝내버리셨던 거죠. 그리고 한 번은 경로당에 오지 않으셔서 걱정이 돼 저녁에 방문을 했는데
할머님은 특유의 그 웃음으로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전화 벨소리를 못 들었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앞으로 전화 잘 받았구만. 네, 제가 갈 수 있을 때까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몇 번이고 찾아갈 수 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할머님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들리지 않는 귀 때문에 이필순 할머님은 웃음이 많아지셨지만 점점 고립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할머님께 침묵이 아닌 소통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거제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있는 박윤희 생활지원사님이 이필선 할머님을 위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아우. 야, 생활지원사님 애정이 느껴지죠. 맞아요. 이게 할머니에 대해서 정말 가까이 있으면 모르는 것들 있죠. 시시콜콜하고 조목조목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 박윤희 지원사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제도 대표 천사세요. 박윤희 생활지원사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네. 한번 만나볼게요. 지원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거제도 네, 대표 반갑습니다. 천사. 안녕하세요. 네. 거제 노인통합지원센터에 계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방문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어르신들이 뭐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시고 계신지 지금 보살피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어쩜 이렇게 따뜻해요. 진짜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올해 초부터 근무를 하시게 된 건데 그 이필순 할머니께서 잘 웃으셨던 이유가 잘 안 들려서 그랬던 거라고요. 네네. 네네. 상황이 어땠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많이 웃으셨어요? 어르신께서 우리 모여가지고 항상 모여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네. 어르신들 모여 계시면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하면 뭐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하시든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웃으시고, 그게 잘못 들으셨는데도 다시 되묻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귀찮게 이렇게 할까봐 어르신께서 그냥 웃고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저는 어르신이 그냥 항상 웃음이 많으셔서 그렇게 웃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래도 아닌 걸 아셨구나. 그러니까요. 우리 지원사님께서. 그러니까요. 네. 이필순 할머님이 지원사님한테 니는 우리 딸도 아닌데 와 맨날 잔소리고 하신다면서요. 네. 어떤 잔소리 하세요? 어르신이 다리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셔요. 네. 그래서 이제 밭에 가시거나 일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병원 다녀오셔가지고 조금 괜찮으시면 밭에 가시고 이제 아들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거기 식재료를 대주시려고 자꾸 이렇게 또 밭에 가셔요. 또 며느리를 끔찍하게 또 예뻐하셔요, 어머님이.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밭에 가시는데 저한테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나 집인데 이러거든요. 거짓말까지 하세요? 네. 밭에 간다 혼나니까. 네, 이렇게 땅을 막 파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머니 거짓말 치시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찾아갑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아드님한테 일러준다고 맨날 제가 일러줄 거예요. 그러면 저를 막 훌륭해 보이시면서 저보고 아니 맨날 잔소리 한다고 나한테. 우리 딸도 아닌데. 네, 우리 맨날 잔소리. 딸이 멀리 사니까 딸은 모르는데. 네, 저한테. 지원사님은 잘 들리시니까 땅 파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니까. 그 지원사님께서 우리 이필순 할머니에게 소리 나눔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죠? 어떤 이유일까요? 어머니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 89세신데 맨날 어머니 저랑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어머님이 죽을 날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러시면서 저번에 저희가 우울증 검사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 상황에 보면 살아계신 것에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르신께서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잖아요. 지금도 어머님이 행복함을 느끼고 계시면서 그렇게 또 죽을 날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랑.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머님한테 어머님 99살 될 때까지만 살기로 약속을 하자고 매일 제가 약속을 손가락을 매일 걸어요, 어머님한테. 그러면 어머님이 막 저한테 아유 미쳤다 하시면서 양면성. 그러면서 손가락을 매일 이제 약속을 하시거든요, 저랑. 네네.
네, 그래서 어머님이 좋은 노래도 좀 많이 듣고 좋은 말도 많이 들으셔야 되고 좀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도 듣고 싶다. 근데 안 들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할머님 이제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여생 동안만이라도 네. 이 좋은 세상을 누리게 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이제 있어서 꼭 이제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천사님 맞으시네요. 맞아요. 네. 네. 인터뷰를 많이 한 우리 작가님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 천사시라고. 그러니까. 네. 거제도 대표 천사님 네. 파이팅이고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지원사님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런 따뜻한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좋죠. 네. 두 분이 이필순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부산에 오셨어요. 박윤희 생활지원사님과 우효선 사회복지사님이 우리 이필순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와서 청력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웃음이 많으신 우리 이필순 할머니께 우선은 소리가 얼마나 잘 안 들리시는지 여쭤봤어요. 들어보시죠. 그렇게 귀가 작년에 학질이 안 들리는 줄 알았대. 그 문제는 옆에 울러도 대답도 하고 쳐다보고 이랬는데 작년은 부르면 대답을 안 한다더니 뒤에서 들으면 안 듣기는 이라. 그래 알고 난 뒤에 보면 아이 내 귀가 좀 얻은가 싶어. 저저 오면서 뭐라고 씹으면 이제 말로 답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안 듣기서 가서 뭐라고는 옆에 가서 그러면 이제 귀가 먹어서 보충제 해야 되겠다 하다면 요새는 그 수치 줘서도 안 하고 이제 말은 듣기는데 판단이 안 돼 말이고 막 저기 무슨 말은 판단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막 답답해 살면 못 살겠대. 어째 안 지금 할 수가 없다고 막 나이 많아서 나는 뭐 그런 거 안 써요. 그래 이 나이 많은 게 뭐 이러다가 뭐 지내면 죽었기도 했더만 아가 신청을 하라고 한다 했어. 그럼 내 당 해보자. 그래 안 했네. 오늘도 기 좋더라 나. 길에 해야만 막잘 듣기가 싶었어. 병하나 내 보충제 하면 귀 안 얻으면 네 약을 잘 듣겠다. 괜찮겠나? 같이 TV도 보자. 말 잘 듣거들라. 너무 밝으시다. 네. 할머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주 웃는 게 못 들을 때마다 웃으면서 넘기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원사님 말씀에는. 정말 우리 할머님의 진짜 웃음 찾아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교수님 그 이필순 할머니 청력검사 네. 진행을 했죠. 어떻게 좀 잘 됐습니까? 일단은 우리 할머니 검사를 보니까요. 네. 그 3단계로 나눠서 검사를 하는데 네네. 이제 1단계는 일단 귀 내부 사진을 찍어서 고막의 상태를 확인하고요. 이제 2단계는 이제 주파수별로 네.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청력의 손상 정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들리는 대로 따라 읽기를 하는 단어들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달팽이관과 청신경의 손상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할머니 청력 검사 현장 저희가 따라가 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오른쪽에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금도 목소리 들려요? 지금 잘 들리. 제가 단어 몇 개 불러드릴 건데 예. 듣고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편지, 예. 편지, 탐진, 달걀, 달걀, 시간, 시간, 귀, 기, 힘, 심, 논, 늘, 맛, 맛, 솔, 설, 엿, 엿, 감, 단, 윷, 엿, 잣, 잡, 침, 술, 술, 꿀, 을, 을. 그 이필순 할머니의 청력 검사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할머님께서 어떤 단어는 좀 정확하게 잘 알아들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단어는 잘 못 들으시고 이게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이고요.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 이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어떤 소리는 잘 들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모음이나 우리가 이제 우나 아나 이런 단어들 있죠. 네. 이런 단어들은 잘 들리는데 이제 시읍 발음이나 히읗 발음
뭐 피읍 발음 이런 단어들 주로 자음이라 그러죠. 이런 단어가 이제 섞였을 때는 이 말을 듣긴 듣는데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 청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소리 나눔이 가능한지 여부가 네.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러던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 청신경이 이제 달팽이관 이후로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나쁘면은 보청기를 하더라도 이제 듣긴 듣지만 50%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필순 할머니의 청력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박윤희 지원사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알이 한 적은 없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귀 아프거나 한 적 없었어요? 하나 없었어요? 참 귀가 빨갛는데 그만 이래야지 돼. 나이 많은 게. 일단 어머니도 이게 고막 뒤에 보면은 이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는데 예. 보통은 이제 연세 들면서 떨어지는 게 달팽이관이 이제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는 이게 많이 지금 손상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소리가 조금 안 들리면서 여기 있는 말소리를 알아듣는 영역까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양쪽으로 청력이 양쪽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고 수치를 보면은 어머니는 평균적으로 한 58에서 64입니다. 청각 장애가 나올 수준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청기를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래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옛날같이 일단은. 되질 않아겠지. 그렇죠. 다리 난다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오른쪽 왼쪽이 비슷하게 떨어지고 약간 왼쪽이 좀 더 안 좋은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신경은 또 왼쪽이 조금 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조금 더 신경이 좋아요. 근데 비슷한데 왼쪽이 조금 좋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지금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황이 쏙 좋은 편은 아니신가 봐요. 그렇죠. 네, 일단 할머니 상황은 양쪽 다 청력이 안 좋았고요. 특히 이제 왼쪽 귀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왼쪽 귀에 신경이 조금 살아 있었어요. 네. 살아 있단 말은 100% 손상된 건 아니고 이제 50% 이상은 좀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상태인데 이제 두 분이나 청취자님 그리고 사연을 주신 우리 복지사님 과연 이제 할머님이 세상의 소리를 나눌 수 살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하시죠? 교수님 왜 뜸들이세요? 너무 궁금한데. 자, 이필순 할머니의 소리 나눔 진행 결과 공개해 주시죠.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요. 네. 거제도. 거제도서로 네. 또 조금 섬이 가자더라고. 아, 가제도. 예. 아, 자녀들은 몇 명이? 아들 둘, 딸 4명이. 아들 둘, 딸 4명.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소리 잘 들려요? 지금 소리 되게 작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 들리네요. 들리네요. 안경은 처음부터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귀는 보청기는 처음부터 확 크게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한 50% 60% 정도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어머니가 이제 듣기에 괜찮으면은 검사해보고 조금씩 한 5% 10%씩 조금씩 맞춰야 돼요. 지금 듣는 거 괜찮죠? 예, 잘 들리요. 잘 들려요. 나도 나소로 듣기니까. 그것도 듣기지. 잘 들리니까 좋죠? 예, 잘 들리기 좋네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말 듣기니까 좋다. 네. 이건 진짜 웃음. 네. 이건 진짜 웃음. 예, 잘 들려서 웃으시는 너무 좋다. 거. 너무 네. 좋은 거. 야,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요. 하실 수 있고. 네. 축하드려요. 교수님 작은 목소리도 네. 잘 들으시고. 제가 처음 어머니 만났을 때 이게 네. 한 60데시벨 청각 장애 수준 정도니까 사실 조금 크게 했거든요. 네. 네네. 어머니 이필수 어머니 이렇게 정도. 근데 이제 보청 끼고 어머니 이필수 어머니 줄였는데 해도 그쵸? 잘 듣기네 하시는데 너무 반갑다. 그렇죠. 정말 축하드리고요. 잠시 우리 광고는 갔다 와야 되겠어요. 네네. 잠시만요. 네, 오늘 네. 소나기 시즌 3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너무 우리 좋네요. 이필순 할머니의 마지막 선생님 말 듣기니까 좋다. 야,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 거제 대표 천사님, 박윤희 지원사님 그리고 함께 하셨던 우효선 사회복지사님도 네. 너무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할머니 잘 안 들려서 그냥 웃었던 게 아니라 너무
너무 잘 들려서 더 많이 웃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할머니 고운 웃음소리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 3 첫 번째 방송 오늘 소리 나림을 했는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당긴 말씀도 괜찮고. 네,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보이지 않으면 사물로부터 멀어지지만 들리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차단이 아니라 들리면은 함께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보낼 수 있고 이제 건강한 청력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네.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또 이필순 할머님 그리고 안병영 아버님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 말 많이 크게 안 했어요. 이제 너무 큰 소리에는 또 힘들어하실 수 네, 있어요. 그렇죠. 볼륨 딱 맞춰가지고 그렇죠.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유, 생각만 해도 좋네요. 7009번님은 저희 어머니도 보청기 하고 계신데 눈물 나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시간 소나기 계속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우리 네. 소리 요정. 네. 아, 요정이라는 소리가 적응이 안 되네. 환장하겠네. 좋아서, 그지? 네. 우리 다음 주도 만나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우효민들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사랑은